안녕하십니까? 시계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나누는 신강사입니다. 오늘은 세이코 플라이트 마스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슬라이드 룰을 주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 여세를 몰아 해당 시계를 이용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계인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유명해서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요. 시계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영상이 되겠네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여러분에게 당장 시계 보관함 한 켠에 자리를 마련하고 세이코 플라이트 마스터를 꽂아 넣어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이코의 역사와 브랜드 가치. 세이코는 아주 오래된 회사죠. 1881년부터 창업하여 시계 매입 수선을 하며 사업을 넓혀오다가 1892년 전공사, 즉 세이코사라는 시계 제조 회사로 탈바꿈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오면서 여러 올림픽에서의 공식 타임키퍼, 1960년대 초부터 말까지 크로노미터 경진대회에서의 우수한 발전과 성과, 세계 최초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의 상용화 및 쿼츠 시계의 상용화라는 족적을 남기면서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세이코라는 회사를 언급하지 않고는 시계에 대해서 논할 수 없는 그런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의 미학. 베젤부. 우선 바깥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베젤 바깥을 살펴보면 드는 생각은 이놈 참 찰지게 잡히겠네 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코인 엣지 부분에 특유의 두께감으로 튼튼한 느낌을 줍니다. 아마 이 시계가 그냥 항공시계라고 해서 크로노그래프 구성으로 만들어지고 회전 베젤이 없어 옆에가 그냥 통짜였다면 시계가 옆에서 볼 때 매우 뚱뚱해 보였을 것이고 밋밋해 보였을 겁니다. 많은 브랜드의 시계가, 심지어는 세이코의 다른 모델도 이것을 피하기 어려웠죠. 회전 베젤로 섹션이 나눠지고 이것이 시각적으로 매우 밸런스가 잘 맞춰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베젤은 당연하게도 클릭이 없는데요. 외형의 모양이 어떻든 클릭감으로 시계의 인상을 좌우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베젤에 클릭이 없고 적당한 저항감으로 부드러움도 챙겼습니다. 베젤 인서트를 보시면 SNA411은 검은 바탕에 흰 글씨 그리고 노란색 하이라이트, 그 외에 다른 색 조합에서도 보여지는 같은 패턴의 하이라이트가 단조로운 색 조합에 심심함을 덜어주죠. 챕터링. 움푹 패인 다이얼의 깊이감은 이 시계의 또 다른 매력이자 플라이트 마스터만의 전유물입니다. 물론 이유는 슬라이드 룰을 조그만 공간에 다 채워넣기 위한 디자인적 선택이었겠지만요. 시계의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이 선택이 시각적으로 매우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깊은 수영장물을 보고 시원하게 다이빙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드는 것처럼요. 크리스털. 다이얼은 움푹 패였는데 그것을 감싸는 유리는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보통이라면 드는 생각은 시분 초침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깊이 만들고 높이 올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의외로 이것은 더블돔이 아닌 싱글돔입니다. 안에 공간을 더 확보한다는 뜻이 아니죠. 세이코의 의도는 확연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글자들이 확대되어 보이도록 하고 깨알만한 글씨들을 읽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시계를 비스듬하게 눕혀서 챕터링을 한번 보려고 해보세요. 챕터링 쪽의 정보들이 조금은 더 크게 보여서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일그러진 다이얼이 그냥 더블돔으로 선택했을 때보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을 때 굴곡이 지어 보이면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크로노그래프 푸셔. 여러분들은 시계에 버튼이 많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복잡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착용자가 스마트하게 보여지도록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시계가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푸셔가 많은 것은 복잡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은 은연중 복잡한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것 같은 인상을 주죠. 당신의 이미지를 한층 더 올려줄 아이템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복잡한 다이얼의 매력. 다이얼을 살펴보시면 챕터링과 베젤의 마커들로 인해서 매우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섭 다이얼이 3개나 있는 크로노그래프 디자인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브라이틀링 내비 타이머도 그렇고 세이코 플라이트 마스터도 그렇고 극도의 복잡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았을 때 무언가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작은 숫자 글씨가 있구나 정도로 인식이 됩니다. 이쯤 되면 평소에 시계를 차고 다닐 때에는 여기에 써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읽고 인식해야 할 정보가 아니고 시계 다이얼의 무늬 및 스타일로 보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랜드 세이코에서 자랑하는 스노우플레이크 질감의 다이얼, 혹은 에놀다인의 용암과 같은 다이얼, 스튜디오 언더독의 수박시계처럼 그 시계의 스타일이나 다이얼의 무늬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수학 노트나 물리 노트 등 수업 시간에 칠판에 필기해 놓은 사진 이미지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노트에서 알게 모르게 주는 만족감을 세이코 플라이트 마스터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 표시로 빨간색 혹은 노란색 등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도 좀 닮았고요. 섭다이얼의 원은 기하학 노트 같고 숫자들이 빼곡한 부분은 통계 노트 같고 시분 초칩 및 섭다이얼은 펜이나 분필 같습니다. 네 번째, 기능성과 이야깃거리. 시계는 이야깃거리를 제공하며 상대방과 대화를 좀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저는 얼마 전 지인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시계 이야기를 짧게 몇 분에 걸쳐 한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마침 그때 세이코의 플라이트 마스터를 차고 있었고 그들은 시계의 복잡한 외형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물었고 이 시계가 가진 슬라이드 룰 기능에 대해 말해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긴 대화는 아니었지만 하나의 조그마한 물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드는 매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적당한 크기. 시계의 지름은 푸셔를 제외하면 42mm로 측정됩니다. 다이얼만 보면 손목이 매우 큰 사람에게만 잘 어울리는 숫자인데요. 이런 이유로 손목이 큰 사람도 찰떡같이 잘 어울리지만 러그 끝에서부터 끝에까지가 44.5mm로 지름에 비해서 2mm 정도밖에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작은 사람에게도 오히려 작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럭투럭이 짧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저의 손목은 16.5cm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뜬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섯 번째, 다양한 스트랩과의 조화. 무난한 색상 선택과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독특하지 않는 케이스 모양 덕분에 줄질을 정말 잘 봤습니다. 모든 종류의 색상과 종류의 가죽줄, 러버밴드, 메탈줄에 짝을 지어도 안 어울리는 구석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플라이트 마스터를 각 종류별로 현재는 5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 다른 조합으로 만들어서 어떤 시계는 메탈줄, 어떤 시계는 가죽줄,
어떤 시계는 가끔 러버밴드도 차고요. 다양한 줄의 구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목적에 따라서, 패션에 따라서 골라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7번째, 다양한 상황에서의 활용성. 여러 스트랩 조합이 다 잘 어울리는 덕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기에 맞는 핏이 나옵니다. 정장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손목깃에 쏙 들어가는 길지 않은 럭투럭과 유리를 제외하면 준수한 11.5mm의 두께, 진이 박힌 스트랩을 채우면 본연의 항공시계, 그 외에 가죽줄에 채우면 캐주얼한 코디에 잘 어울리는 무난한 시계, 러버밴드를 끼우면 200m까지 잠수가 가능한 방수력을 가진 다이버 시계, 브레이슬릿을 채우면 전천후 스포츠워치, 이렇게나 자유로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시계를 많이 보유하지 않은 일반인이 하나의 시계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번째, 단종 랩 모델의 희소성. 세이코 플라이트 마스터는 대략 2020년도에 단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의 중고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미처 판매되지 않은 NOS, New Old Stock 가격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중에서 메이저 브랜드 중에서도 이런 비주얼을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카시오의 몇몇 모델들이 이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앞선 말한 시계의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서 대체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SNA 411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세이코 플라이트 마스터 한정된 이야기고 금통으로서 불호가 심한 SNA 414를 제외하면 일찍이 생산이 중단되어서 매우 희귀하고 비싼 가격에 거래됩니다. 팬더 다이얼인 SNA 413은 최근에는 거의 70에서 80만원대 가격에, 블랙아웃 버전의 빨간 하이라이트가 특징인 SGET003과 알비노의 빨간 하이라이트가 특징인 SNA719는 돈을 아무리 주고 싶어도 현재는 매물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상황이며, 저도 아직 보유하지 못한 회색 베젤의 검정 다이얼, 그리고 파란 하이라이트가 특징인 SNA721은 그저 유니콘과 같은 존재죠. SNA721은 단 하나의 실제 사용자의 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외에 어떤 누구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플라이트 마스터의 세계는 점점 깊어지고 매니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9번째, 시계 애호가들의 인정. 위에서 언급한 중고가와 뉴 올드 스탁의 가격 상승은 시계 애호가들이 이 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호불호는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입에 마르게 칭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언급은 복잡한 다이얼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라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가와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감성적 가치. 감성적인 가치는 많은 요소를 함축하고 측정이 불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위에 말한 9가지로 인해 충분히 종합하여 감성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 짓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게다가 세이코 시계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출시 당시 가격 대비 높은 표면 마감 수준이 여타 다른 동가격대 시계들에 비해서 준수하여 시계를 직접 들고 있을 때 더 높은 감정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지금까지 세이코 플라이트 마스터를 소장해야 하는 이유를
10가지를 들여서 설명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시계 보관함이 꽉 차신 분들은 한 자리 빼실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미처 이야기 못한 다른 이유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의견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강사였습니다.